오늘은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할 때 아주 중요한 연부연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부연납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담보고를 제공받아야만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넘었을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5년간만 가능합니다. 5년간만. 근데 이제 증여세 중에서도 우리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라고 해당하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특례 증여는 연부연납 기간이 이제 15년 동안을 나누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10년 했는데 이제 개정돼서 15년까지 나누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업 상속 이외의 일반 상속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이 이제 10년입니다. 이것도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가업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 후에 이제 거치 기간을 10년을 두고, 거치 기간이라는 것은 이자만 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기간을 정리해보면 연부연납은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는 5년, 상속세는 10년. 그런데 가업승계나 이 가업상속 같은 증여특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부연납에서의 연부연납 기간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각 회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게끔 최장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나 비상장 주식, 이런 등기 설정이 어렵다던가 환가, 즉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은 연부연납 대상 자산으로 납세 담보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납세 담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주의사항은, 본인의 담보가 없으면 부모님의 담보 아파트라도 걸 수가 있죠. 다만 이때 담보재산 가액이 납부세액과 비교했을 때 납부세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담보물권의 가액은 12억 원 이상은 되어야만 받아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초년생이라서 담보 제공할 거리가 없으면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 제공받는데 여기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느냐? 여러 가지 유권 해석상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는 증여세 이슈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법인의 대표 이사님 같은 경우에 뭐 상속이나 증여로서 납세 담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우리가 담보로 제공했을 때는 괜찮느냐? 이것은 우리가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산과는 별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인의 자산은 배임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회계 도담의 김정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